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포커스 장희영입니다. 오늘은 처순도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개성공업지구에서 북한 측 종업원들을 모두 철수한다고 밝히고 개성공단의 존폐 여부가 한국,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압박해 왔습니다.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 위협에 대한 의미 한번 짚어보고 또 행보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신종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신 교수님. 네. 네, 결국은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 중단을 했는데요. 점점 이렇게 압박이 커지고 있는 북측의 내심은 도대체 어떤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북한의 의도는, 기본적으로 개성공단 통행 제한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전쟁 위기 고조라든지, 미국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난 한 달 넘게 이렇게 구사를 해봤는데, 이런 노이즈 마케팅을 해봤는데, 아시는 대로 이제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북한이 의도한 방향으로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강한 그런 카드로 압박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북측이 개성공단 존폐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이고, 이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는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이제 남한 당국의 태도 변화에 달려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제재 여부를 갖다가 예단을 하기보다는 좀 더 사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 북한이 근로자들의 복귀와 통행 정상화를 실시할 그런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죠. 다만 이제 개성공단 국제화 등으로 의혹을 보였던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통행 제한에 이어서 공단 운영의 잠정적 중단이라는 그런 조치로 뒤통수를 맞은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부의 운신폭이 대단히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도 이제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어서 현재로서는 최악의 경우에는 실제 공단이 폐쇄되는 그런 상황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일단 시나리오를 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094호를 무력시키기 위한 북한의 군사적 압박이 한층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정부가 한 10일 정도를 전후해서 북한의 도발조차도 예상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북한의 향후 시나리오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10일을 전후해서 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11일이 김정은 노동당 제1부 비서 추대 1주년이 되고, 또 15일은 김일성 주석 101번째 생일이 되는 그런 중에 이제 기념일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서 이벤트 효과를 아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북한은 이미 이제 지난주에 아시는 대로 이제 중거리 미사일을 동해로 이동해 놓고 있고, 조만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조짐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북한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상황이 대단히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미국은 당장 요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이미 또 미국은 X밴드 레이더나 이지스 구축함 등을 한반도 주변에 이제 배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이 이것을 요격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북한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직접 이제 맞부딪힌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한반도의 위기가 아주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악화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북한이 현재 통상제 미사일 발사를 할 경우에 배우던 그런 국제 회사 기구라든지 민간 항공 기구에 항행 금지를 통보를 해왔는데 아직 그런 통보를 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가 아닌 다른 방식, 예컨대 이제 공공시설에 대한 테러라든지
그리고 연평도 포격과 같은 그런 국제적 공격, 그리고 이제 공격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다른 형태의 그 도발을 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북한이 그 미국의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관망을 하면서 미사일 발사, 또 심지어는 제4차 핵실험 카드를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을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만약 미국이 이제 유엔의 대북 제재를 그 실행으로 옮길 경우에는 그 4차 핵실험으로 맞대응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말씀을 듣고 보면 결국 우리가 직접적으로 북한과의 어떤 관계보다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특히 그 외부 주요국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어떤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참 그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는 이제 위기 상황 타결을 위해서 그 당장은 대북 특사 파견이라든지 대화 제의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 차분한 그런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 위기 상황을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처럼 이제 우선은 북한의 위기 조성 행위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제 현재의 그 위기 상황을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정부의 태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도발할 때 그 정치적 고려 없이 초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결의로 어떤 형태의 그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그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과 동시에 만약에 이제 북한과 한미의 그런 결기가 부딪혀서 현재의 위기 상황이 더 이상 확대 또는 이제 심각한 사태로 치닫는 그런 것을 갖다 이제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이제 상황별, 단계별 그 출구 전략도 기민하고 이제 유연하게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이제 이런 그 위기 고조와 그 위기 폭발의 1차적이고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침 이제 현재 그 미국도 이번 주 중에 예정됐던 그런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실험을 그 북한에게 이제 오판이라든지 일종의 구실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상황 판단 하에서 연기를 했고 또 시진핑 국가 주석도 이제 그 대화와 협상 그리고 평화적 방식으로 한반도의 갈등을 갖다가 해소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정치권과 이제 시민사회에서도 차원에서도 이제 그 남북 대화와 타협을 요청하는 그런 이제 목소리들이 이제 높아지고 있죠. 따라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 정부가 차분하고 이제 의연한 그런 자체로서 위기 상황을 관리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남북 채널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중국 그런 이제 주요 국가들과의 그런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네. 위기 상황을 이제 타개하기 위한 그런 지혜를 모으고 또 보다 좀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북한은 이와 같은 그 한국과 국제사회의 국면 전환 노력에 시기를 놓치지 말고 부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상당히 어려운 때인데 그 남북한 모두 국제사회를 포함해서 신중과 냉정 그리고 이제 절제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북한의 그 입장에 대해서 우리 측의 생각을 여러 군데로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지금의 좋은 거는 평화적인 해결, 지금 말씀하신 그 단어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전쟁 나겠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무 또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참고해서 차분히 대응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북한대학원대학교 신종대 교수와 함께 북한의 요즘의 그 도발적인 행동에 대한 진단 한번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